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 강사 오구기입니다. 예, 이름이 본명입니다. 뭐, 일부러 지은 이름이 아니고요. 예. 음, 여하튼, 요번에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이름만으로 상당히 쟁쟁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가수 양희은님과 또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일단 진행은 첫 시간은 OT를 하겠습니다. OT를 하고, OT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원래 이게 화상을 켜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양현님 들어오셨네요. 에, 먼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질문이 없다 하더라도, 뭐냐면은, 그건 해주셔야 돼요. 출석 체크는 채팅창에 뭐 한마디 뭐라도 점만 찍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고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OT를 하기 전에 일단은 이것부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직업 상담사에 대해 가지고 네. 여러분들 많고 많은 그 학습관리 과목 중에서 직업 상담사 이 과정을 선택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탁월한가 하는 것은 저 혼자 그냥 근거 없이 말씀드려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 요거는 Q&A에 있는 자료입니다. 개인 자료가 아니고 Q&A에 채용 공고입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은 김영삼님 연결이 안 된다. 그거는 지금 진행할 좀 없고. 자, 일단 봅시다. 여기 보면은 순위가 나와 있어요. 자, 지게차 운전 기능사, 건축 기사, 조리, 전기, 토목, 산업 기사, 전기 기능사. 자, 이런 건 전부 다 기술직이죠. 그런데 서비스직으로서는 이 직업 상담사 2급이 1위입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은. 채용 인원으로 봐도 1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분야가 좀 다르죠. 건축이나 뭐 조리, 토목하고는. 그래서 이것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직업 상담사 2급이 이렇게 구인 건수가 아주 많다. 어,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워크넷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고용24죠.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구인 구직이 거기에 구인 공고가 많이 뜹니다. 거기에 보더라도 직업 상담사는 이렇게 채용 공고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에서 또 이런 식으로도 분류를 해 놓았죠. 보면 1순위가 서비스업에서는 직업 상담사 2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대규모 기업 300인 이상이라고 우리가 아는데 수요가 높은 자격 종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직업 상담사 2급이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보더라도 뭐 일단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도 직업 상담사, 교육 서비스업에는 1위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업에도 직업상담사 2급이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직업상담사 2급이 있네요. 뭐, 이렇게 긴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선택하셨는지 떠나갖고, 여러분들이
탁월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자, 직업 상담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 자격증입니다. 이게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하고는 확인하기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큰 기업에 낼 때는 민간 자격증은 뭐 쓰지도 말라 하는 데가 있어요. 민간 자격증의 어떤 그 공신력이 방금 떨어지겠죠. 그러나 직업 상담사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국가 자격증 중에 상담사가 들어가요. 상담사. 자, 이 상담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학력이 돼야 돼요. 최소한 학부 이상이라든가 플러스 뭐가 돼야 되느냐면은 실습이나 수련을 하거나 아니면 실무 경력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직업 상담사는 뭐냐면은 이게 첫째 학력 상관없습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돼요. 그 다음에 경력이나 실습 수련 역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국가 자격증으로서 상담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가성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채팅에 먼저 답변을 하나 해드릴게요. 양의원님 교재 다운로드는 일단은 이게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단톡에 있는 그거 다운받아서 그거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네. 그 이후 설명은 제가 요거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상담사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성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직업 상담사는 말이죠. 직업만 상담하는 게 직업 상담사가 아니에요. 직업 상담사의 활동 영역은 어디까지냐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 모든 기관이 직업 상담사의 활동 범위가 됩니다. 우리가 꼭 뭐 취업할 사람만 우리가 상담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진로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면은 취업 때문에 상담도 하지만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직장 내에서도 상담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직업 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직업 적응 상담입니다. 내가 직장에는 들어가 있지만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그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는 게, 자, 이게 적응 상담입니다. 그리고 뭐 요새는 경력 단절 여성 또는 은퇴 후 노후 생활 설계 이런 등등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 활동 분야가 넓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 상담사의 역할은 블루오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우 활동 범위가 넓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더더욱 국가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카페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 이 얘기를 뭐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뭐냐면은, 자, 직업 상담사, 여러분들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직업 상담사는 일단 시험이 1년에 3번 있습니다. 필기와 실기로. 과목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직업을 상담하려고 하니까 첫째 직업 상담학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격 취득 난이도도 말씀을 또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중독 상담을 한다든가 가족 상담을 한다든가 학습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담학의 뭐냐면 전부 다 응용 그 분야가 되거든요. 우리는 직업 상담학이기 때문에 직업 상담학에 대해서 알아야 직업 상담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직업 상담학은 우리가 상담 심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상담을 하려면은 모든 그 응용 상담 분야에는 상담 심리라고 하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담학이.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말로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이해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해요. 심리학. 그걸 이제 직업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직업심리학. 이러고 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이라고 하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업을 상담하니까 과연 직업 정보는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직업 정보론을 우리가 좀 익혀야 됩니다. 직업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되겠죠. 직업 정보론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현재 뭐 손흥민 같은 경우는 노는 데가 어디서 놉니까? 주로 축구장이죠. 박세리 같은 골프는 골프장이에요. 각각이 노는 장이 있어요.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떤 장, 즉 어떤 필드에서 놀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어떤 장일까요? 예, 우리는 모든 사람은 현재 뭐냐면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여기에서 열심히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성공을 잘 해야 되죠. 예,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 노동시장은 우리가 직업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론에 대해 좀 알아야 되겠죠. 노동시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여기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구나 야구나 뭐 탁구나 테니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필드에서 뭔가 룰이 있죠. 규칙이 있습니다. 아니 배구는 손으로 타치 농구는 해도 되지만 축구는 손을 들고 골대 집어넣으면은 이게 오히려 반칙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 노동시장에는 하나의 룰이 있죠.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동관계 법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동관계 법규. 이렇게 5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게 되면은 사실상 보면은 내가 자격증 취득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면 어떻습니까? 매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은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상식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목표는 어디까지나 자격증 획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첫째 필기 과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지선다형입니다. 객관식입니다. 필기는 그래서 20문제예요. 한 문제당 5점입니다. 그러면 100점이죠. 다 똑같아요. 네. 그럼 전부 다 100문제가 되고 500점이 만점이 되겠죠. 500점이 이렇게 만점이 됩니다. 그럼 합격은 뭐냐? 총 점수로 말하면 30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300점 이상. 그 대신에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40점 미만은 과락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평균 60점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점에서 60점 같으면 반에서 한 그릇만 났으면 되거든요. 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반에서 한 그릇만 더 났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100점을 얻기 위해서 애쓴다. 이거는 국가 자격증 시험을 칠 마인드가 안 돼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 가끔 보면은 가끔이 아니고 매 시험 칠 때마다 아이고 선생님 합격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봐요. 점수가 얼마나 나왔나? 90점 나왔다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에너지를 왜 그렇게 많이 소비해? 제가 욕을 합니다. 90점 받을 이유가 없어요. 60점은 내가 확신이 안 쓰니까 그냥 한 65점에서 70점, 어떤 경우는 평균이 61점 나왔다길래 천재다라고 내가 독립학력에 자랑을 못했어요.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00점 얻으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공부량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다 올릴 필요가 없어요. 왜? 100점 목표가 아니거든요. 저는 어디까지나 편안하게 그저 65점에서 70점, 예, 이거를 취득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뭐냐면 공부의 폭이 좁습니다. 아시겠죠? 이 말은 뭐냐면은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들 큰 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기를 이 고기를 내가 왜 이래 그러나 고기를 잘 못 그리겠네.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빨리 잡는 방법은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 시간이 기니까 뭐 낚시를 한다, 그물을 친다 뭐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물을 빼면 됩니다. 물을 쫙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건 무엇뿐입니까? 고기밖에 안 남아있죠. 이 내용은 뭘 뜻하느냐면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저한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할까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합격을 위한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으면 포기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틀려 줘버리라 그냥. 네. 왜? 그 한 문제 때문에 그걸 이해하려고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거 안 틀리는 거. 이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그 내용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자주 제가 표현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기는 뭐냐면 노동관계 법규는 없습니다. 요 네 과목인데 네 과목 중에서 보통 한 18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약 3분의 2는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직업정보론과 노동시장론은 여기에서 3분의 1, 여기에서 3분의 2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걸 볼 때에 결국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의 비중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학이나 직업심리학은 여러분들이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임상심리사라든가 이런 시험을 칠 때도 다 이렇게 응용이 골고루 되는 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는 현재 전국에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평생 학습원의 직업상담사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사이버대학교가 있습니다. 대구 사이버대학교. 여기에 대학 학부가 있죠. 대학교.
그 다음 대학원이 있고요. 그 다음 박사과정도 대학원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직업상담사, 임상심리사 1급과 2급, 청소년 상담사 1급과 2급 이 과정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 과정을. 그래서 보면은 이 직업 상담학이라든가 직업 심리학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로 공통적으로 이 공유가 많이 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예, 김 여사님이 어째 입장을 하셨네요. 예,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저기 질문 볼게요. 질문에 채팅창에 이거 뭐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너무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 없습니다. 채팅창에 보통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이건 누구의 질문이냐면은 홍인욱님의 질문입니다. 문제은행식으로 구성되어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도 기출문제가 직업상담사 자격 취득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 선생님 견해 알고 싶습니다. 예, 100% 맞는 겁니다. 100% 기출문제예요. 필기든 실기든 기출문제입니다. 문제는 기출문제가 양이 많아요.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라도 저는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이 정도 하면은 어떡하나 합격에 지장이 없다. 보통 이 시험 출제가 100% 기출문제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 문제까지 기출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은행식으로. 그러면 23년도는 한 2 내지 3문제는 신출이 나옵니다. 신출. 그러나 이것이 24년도 나오면은 이건 또 기출이 되겠죠. 이미 나왔던 게 되니까. 그럼 25년도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문제가 약 10% 정도 나옵니다. 네. 뭐 별로 없을 때도 있고 많았고 그거는 연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 신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건 내가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느냐. 틀려버리면 돼요. 아예 속 편하게 내가 일부러 틀려버리면 돼요. 좀 틀려줘야 출제자 그 체면이 좀 쓸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맞추면 틀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맞추면은 그 출제자가 좀 체면이 좀 떨어지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왜? 실출 문제가 10%라 하더라도 기출에서가 90%예요. 이거 중에서 얼마입니까? 한 70%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했습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나 실기도 저에게 있는 방대한 자료를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합격할 만한 그 양으로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소위 이게 이제 경제적인 그 학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험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필기는 합격하면은 다음 2년 동안은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에 만약에 등차해서 떨어졌다. 그럼 2년까지는 어떻습니까? 바로 실기를 볼 수가 있다. 이건 보통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일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1차 먼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입니다. 교재 관계. 교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쉬는 시간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 입장을 뭐냐면은 그 주소를
단톡에 올릴 거예요. 올리면은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명으로 닉네임 하면 제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리고 제가 계좌번호를 단톡에 올릴 겁니다. 계좌번호를. 그러면 2만 원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계좌로 보내주시면은 이 카페에 제가 승인을 해드립니다. 승인이 되면은 카페에 있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냐면 합격할 때까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우리가 저는 인디안 규제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처럼 합격할 때까지 추가 비용 없이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필기, 실기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참고로 카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이거를 PDF로 전화를 하면은 이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직업 상담사 3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참고로 이렇습니다. 가입 안내 및 신청 절차를 보게 되면은 원래 저 카페는 현재는 뭐 444명 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저 카페가 카페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등록을 하면 필기반이 20만 원이고요. 여기 요거는 지금 제가 스타일러스 가지고 표시가 안 됩니다. 이걸 PDF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기반은 10만 원. 그래서 30만 원이 돼야 이걸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2만 원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운영하는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그 인연을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교재 책 한 값도 안 됩니다만 필기나 뭐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필기시험 자료실 해가지고 쭉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저는 여기 동영상 1회부터 10회 이렇게 돼 있죠. 좌측에 카테고리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필기고 그 다음에 실기예요. 실기. 만약에 요걸 동영상 1회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 바탕화면에 모의고사 1-1번부터 1-100번까지 해서 동영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파일이 4개가 있어요. 문제만 있는 게 있고 해설만 있는 게 있고 정오답이 있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로 봐야 될 것은 요 해설 부분 두 번째 이겁니다.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동영상이 전부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리한 시간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동영상이. 그래서 동영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제마다 뭐냐면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이죠. 1번부터 뭐 다 들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불면증 걸린 분 계시면은 저 동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5분 안에 잠이 그냥 콜콜 옵니다. 코를 골면서. 그러니까 다 들으려고 하면 지루해서 안 됩니다. 필요한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해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파일이 열려요. 한글 파일로. 요 화면이 너무 크죠. 요거는 자기한테 맞지. 이걸 그러니까 이걸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책으로 되게 하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계속 이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그걸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이게 스마트폰 가신 분들은 이 빨간 줄 2개는 제가 끈 게 아닌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23년도 3회부터는 CBT라고 하죠. 컴퓨터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인쇄를 해서 하게 되면은 교재비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한 부분만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출력은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 될 그런 문제예요. 그러나 그 교재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뭐냐면은 카페 전 모든 내용 필기와 실기를 전부 다 이렇게 합격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단톡에 올린 그 교재가 있죠. 일단 그것만 하십시오. 왜냐면은 지금 원래 출제 경량, 단원 출제 경량을 해서 제가 이걸 새로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뺄 건 빼고 새로 지금 작업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지 마시고 제가 단톡에 올리는 것만 일단 하셔도 여러분들이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 시험은 26년도 2월 말이나 3월 초입니다. 필기가. 원래는 이미 끝났어요. 원래는 이제 실기가 뭐냐면은 3회 실기가 이제 남아있죠. 네. 그래서 내년 봄에 필기 실기를 동시에 합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는 말이죠. 매우 여러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서산 평생학습관 올 봄에 했던 것도 일부 녹화해 놓은 거 있는데 이거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나 이 동영상 녹화도 가능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서 올릴 때마다 제가 그 내용을 단톡에 전부 다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톡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급상담사 비전과 그 다음에 시험 출제 경량 간단한 팁과 교재와 관련된 카페 소개 이렇게 했는데 뭐 세세한 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아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할 거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질문사항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아니면 마이크를 열고 하셔도 되고요. 네,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편안하게. 네. 합격률이죠. 네, 합격률은 매 연도마다 다르더라고요. 합격률은 큐넷에 보면은 그 합격률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큐넷에. 보통 필기는 뭐냐면은 한 50%에서 한 70% 돼요. 그리고 실기는 이 중에서 이제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하겠죠. 실기는 20% 내에서 연도마다 다릅니다. 20% 내에서 한 40% 정도 돼요. 이렇게 대충. 그런데 저는 합격률이 여기 합격이 있고 불합격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안만 가더라도 내가 여기에 속하느냐 여기에 속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합격률이 이렇다 높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속하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율에 너무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합격하느냐 여기 들어가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게 저 나름대로 이거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 합격의 그 주관입니다. 일단 내가 합격하면 돼요. 내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10%라도 내가 여기 들어가면 돼요. 저는 이제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웅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 서술형, 예. 홍인웅님 아주 깊은 질문을 하시네요.
서술형이라고 하면 부분 점수 부과 기준이 있는데 이걸 지금 설명하면은 좀 진행상에 그게 있으니까 앞으로 학습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사실은 중요한 게 부분 점수예요. 자, 부분 점수가 없으면은 실기 합격률이 매우 힘듭니다. 근데 저는 부분 점수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팁을 여러분들에게 무진장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박은영님, 내년 1차 시험은 2월 말부터 3월 초순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장소와 일자는 말이죠. 여러분들 기차표 예매하고 갔습니다. 자, 정차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며칠부터 며칠 좌석 번호가 있다라고. 첫째, 먼저 접수하면은 날짜와 일자와 장소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접수 순이에요. 그래서 접수도 빨리 하는 팁을 또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 16주 끝났다라고 해서 단톡에 나가면은 손해입니다. 여러분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단톡에 이런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시험 전에 시험 안내도 해드리고 다 해드리거든요. 예. 여러분들 인연은 좀 저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 오래 가야 됩니다. 합격했다고도 끝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합격하고 나더라도 뭐냐면 합격증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저는 합격자들 그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그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왜? 장롱 합격 자격증 되는 것보다는 좀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연은 좀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해서 장소는 서산시 같으면 컴퓨터가 되어 있는 장소가 있으면 한 몇 군데 될 거예요. 그래서 일자와 장소를 선택을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됩니다. QNS에서. 카톡으로 받은 자료가 문제 해설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페에 들어가면은 문제만 있는 것도 있고 정답만 있는 것도 있고 해설만 되어 있는 거 있고 이론 있는 거 있고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보면 대부분 답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그 용도는 나중에 또 따로 또 합격 팁에서 말씀드릴게요. 왜 화해를 그렇게 4개로 해놨느냐. 그게 활용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자 22명 모든 분이 다 오신 것 같은데 한 분이 빠지셨나? 네,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비디오 오픈해 주시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시간은 보통 한 40분에서 45분 하고 15분 정도 휴식을 하고 또 합니다. 여러분들 뭐 육아 뭐 직장 이렇잖아요. 충분히 급한 분들은 간단한 끼니 할 수 있는 시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원래 9시 30분입니다만은 다 안 채울게요. 인기는 빨리 끝나는 강사가 인기 있다더라고만요. 그래서 늦더라도 9시 10분 전에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은 일단 요걸로 일단 OT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 또 편안하게 이제 교재 진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생각나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것을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꼭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제가 지급 상담사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지도하거나 가르치려고 이 시간을 갖는 게 아닙니다. 꼭 그거를 오해를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 지급 상담사 자격증의 가치, 가성비가 좋다는 걸 알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지,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하거나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꼭 출석을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뭐 삼성이나 스마트폰으로 되어 있는 분은 글로 하더라도 이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쉬는 시간 마치고 해 주시고요. 새로 시작할 때 지금이 7시 15분이죠. 오늘 너무 오래 했네요. 7시 35분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0분 편안한 시간 좀 가지시고 20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